부모님께서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하셔서 건강하게만 자랐더니 이젠 공부도 잘하라고 말씀하시네요. 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지금 중간고사 잘 보았나요? 혹은 중간고사를 지금 보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저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시험 잘 봤습니다 라는 소식에 최근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올해 고3이죠. 고3의 코로나 속의 활동과 대입 원서 접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고2 고1 학생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방송이니까요. 고2 학생들은 집중해서 듣고 준비해 주시면 내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오늘의 방송 목표는 이 방송을 보시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께서 어떤 학과를 가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큰 틀이라도 조금 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상위권 대학 합격을 위한 고2 대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영상을 올려도 본인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꼭 대입하여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차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22학년도 대입을 보면서 내가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등급별 전략 그리고 2022학년도의 경쟁률을 보면서 내가 갈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학과별로 어떻게 파생된 학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전형 선택과 학과 선택입니다. 아직도 고2 학생들 중에서 나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놀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학생들 없겠지요. 지금 중간고사 중이거나 혹은 중간고사가 막 끝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은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부족한 비교과를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시기에 생활기록부 관리라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11월 중순부터는 다가올 기말고사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활기록부 정리 및 계획을 해놓지 않는다면 좋은 생기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 활동이 제한된 요즘 그리고 학교 활동 외에 써주지 않는 보수적인 학교들은 더더더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생활기록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는 기말고사에 올인해야겠죠. 생활기록부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점수나 혹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을 테니까요.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생기부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때 돼서 급하게 학교에서 내라는 거 제출하고 남들과 똑같이 인터넷 뺏겨서 보고서 작성하면 내가 어떻게 남들과 다른 생활기록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3학년은 얼마나 빠를까요? 어쩌다 보니 정말 고3입니다. 1월, 2월에는 최저 준비한다고 인강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욕구가 막막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3월에는 뭐 반장 선거다, 뭐 동아리다, 뭐다, 뭐 새로운 선생님들과 학생을 만나면서 적응하다가 3월 모평을 봅니다. 3월 모평을 보면은 현실을 파악하겠죠. 그 현실 파악할 시간도 없이 4월엔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 보고 진짜 현실을 파악하는데 또 공부는 하기 싫어. 왜?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고3이지 않습니까? 축제다, 뭐다, 수학여행이다, 졸업사진 찍어야 된다 등등등 정말 핑계와 이유도 다양한데요. 그러다 보면 6평입니다.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6평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내년에 또 얼마나 많은 재수생, 반수생이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7월이고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말고사니까 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시겠죠. 그러다가 8월에 기말고사를 보고 나니까 생기부는 그대로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없고 원서 접수를 어떻게 준비해서 자소서도 막 써보고 막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다니고 그러다가 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 최저 준비하고 10월에 면접 보러 다니면 또 추워집니다. 그러다가 수능을 보게 되는데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시간 순식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하루가 1초입니다. 눈 떴다 눈 감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고2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될 때이며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할 때입니다. 내일 공부해야지 맨날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내일은 오지 않아요. 눈 뜨면 오늘일 뿐이지. 이렇게 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까지 갈 수 있는 1차 세배수 합격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3배수 안에서 1배수, 즉 최종 합격까지 바란다면 지금 이대로 생활기록부 관리에 소홀해도 될까요? 결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들이 좀 더 일찍 올 걸, 중3 때 시작할 걸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형을, 어떤 학과를 준비해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내가 받은 등급보다 얼마나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떤 전형이 경쟁률이 높았고 낮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올해 경쟁률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연고 라인은 작년과 큰 경쟁률 차이를 보기 힘들어서 서성한 라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의 경우 교과에서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해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게 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반대로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교과의 경우 수능 최저가 없었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의 경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도전해볼까? 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한양대 교과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교과 도전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서강대, 성균관대보다는 그나마 덜하겠죠. 서강대, 성균관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어서 경쟁률이 한양대보다 높지만 수능 최저를 맞출 실질 경쟁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천 인원이 제한된 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대와 경희대의 경우 교과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1 혹은 14대 1로 경쟁률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경쟁률도 교과 경쟁률에서는 매우 높은 경쟁률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하지만 추천 인원이 제한되지 않은 이렇게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26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과의 수요도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 활동이 다소 제한적인 올해의 경우는 교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대의 경우는 학교마다 교과 학교장을 이렇게 몰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 받은 친구가 중앙대를 받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건국대학교에 다소 쏠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건국대 경쟁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굉장히 높은 충원율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다빈치 같은 경우 혹은 탐구형 같은 경우는 17대 1, 14대 1 중앙대 교과와 큰 차이가 없었죠. 경희대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대 1 정도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건국대 자추 같은 경우는 보통 19대 1로 오히려 교과 경쟁률보다 약했고요.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생기부를 만들 수 없는 학생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역대급으로 많은 재수생들과 반수생들이 수시를 써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이런 현상이 해가 증가할수록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자, 1등급 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교과 성적은 당연하겠고 생활기록부도 정말 당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선 1등급 대 초반, 중반 친구들의 경우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뿐만 아니라 서연고, 서성한, 중까지 진학을 희망할 텐데요. 이 대학교들의 교과 전형에서 항상 따라오는 것이 혹은 종합 전형에서도 따라오는 것이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대학 레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1등급 학생들은 교과는 당연하고 수능 최저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가을입니다. 고3 올라가기 전에 탐구 2과목을 비롯해서 국영수의 전반적인 이론을 빠르게 습득하고 고3이 되면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1등급 대 친구들 수능 최저
준비해 주세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입학시행 계획안을 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상위권 대학으로만 추려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필요한 것이 수능 최저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등급 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까요? 사실 제일 생활기록부의 양극화가 큰 등급이 2등급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이렇게 명지대까지 합격할 수 있는 2등급은 생활기록부를 준비하였는가 혹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굉장히 대학 범위를 크게 가져가는 등급대입니다. 만약 생활기록부를 우수하게 준비하였다면 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처럼 우수한 학교를 지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과 성적만 관리를 하였다면 2등급 후반이라면 명지대나 광운대도 안전한 대학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2등급 친구들의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고 서성한 라인까지 올리기 다소 어렵습니다. 때문에 2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대학교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수적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 또한 준비해 주신다면 올해 기준으로 경희대, 홍대, 이대 수준 높은 대학에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중앙대를 가느냐 혹은 인서울을 목표로 하느냐 난 2등급인데 본인의 생활기록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보고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란 말인가요? 전 컨설팅도 안 받아요. 학과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몰라요. 라고 하신다면 최근 정보들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부 가이드 기준을 제시해준 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 합격자 분석 자료집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들을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학과를 준비해야 하는지 유심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빅토리 입실의 블로그에서도 학과별 준비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니까 이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등급대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사실 3등급대 친구들이 공부를 못한다? 혹은 공부를 안 한다? 라는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3등급 때도 상위권입니다. 다만 1등급, 2등급이 아닐 뿐이지 간발의 차이로 3등급이 된 학생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3등급이 모두 다 장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꿈꾸지만 수학이 다소 부족한 학생, 생명공학을 꿈꾸지만 생명 점수가 낮은 학생 등 모두 완벽한 학생들은 아닐 것이며 3등급 친구들은 완벽한 학생들이 아닐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교과 혹은 비교과에서 꾸며진다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3등급 때는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최저만 맞추신다면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혹은 수도권 중심대학교에서 상향 지원도 교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다면 2과목 정도는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종합전형에서도 양극화가 발생됩니다. 1등급, 2등급에 비해 비교적 활동량이 적은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3등급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장점과 무기가 있다면 합격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등급처럼 생활기록부를 준비하자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배운 지식에서 조금만 더 심화해보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만 더 해결해보자.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내가 경쟁자들을 이기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단점이 없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등급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1등급, 2등급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전공에 관련된 활동 5가지 정도,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너무나도 칭찬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요 전공 과목만이라도 잘해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학과는 어떤 학과일까요? 이름만 들어보면은 뭐 정보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확인해 본다면 경영학과와 컴퓨터가 합쳐진 학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영학을 준비하다가 혹은 컴퓨터 공학과를 준비하다가 살짝 틀어서 준비도 가능하겠네요. 산업공학과는 어떤 학과일까요? 통계를 품질 관리하고 생산 물류 관리하고 이렇게 경영에 관련된 것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하는 학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학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이런 학과 조사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때라도 준비를 해야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률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인기학과를 지원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이 앞서실 텐데요. 이것을 보면서 인기학과를 살짝 피해가면서 대학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기학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융합적인 인재로 보여야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한 가지의 학과를 준비하는 것보다 두 가지 학과를 준비하시면서 융합적 인재로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1지망이 경영학과라고 한다면 2지망을 다른 학과로 준비해 주신다면 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영이 막 50대 1이야. 이렇게 될 때 경쟁률을 피하기는 용이하실 겁니다. 우선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흔하게 많이 하는 마케팅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인문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회계나 재무, 금융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런 점들을 잘 준비해 주신다면 경제학과나 혹은 회계학과 이런 학과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대학에서 경영보단 회계, 경제, 라인이 경쟁률이 낮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수학적 지식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학과들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만 경영하는 것이 아닌 외국 계열 혹은 시장 확대를 위해서 무역과 글로벌한 경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외국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무역에 대한 관심을 함께 준비해 주신다면 글로벌 경영 혹은 무역학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윤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광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지 혹은 소비자는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에서 파생된 학과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학과라든지 혹은 광고 홍보학과 이 정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생산 품질 관리 및 작업을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더 잘 다룬다고 한다면 산업공학과나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염두하고 융합적인 인재로 보여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학과를 경영학과만 준비한다면 성적이 월등하거나 혹은 생활기록부가 월등히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학교 수업 내에서 경영을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융합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면 의도치 않게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영학과는 허수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내가 인문계인데 어문계열은 아니야. 그럼 경영일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과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유튜버나 틱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도 모른 채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나 방송만 3년 했어. 나 방송 짬밥 좀 있어. 방송 장비 좀 만져봤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배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다른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자면 우선 광고를 만들고 기획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홍보학과나 미디어 학과를 같이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미디어 읽기와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언론에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언론정보학이나 언론홍보학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추후에 정치 외교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는 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또한 글쓰기나 기획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으로 하고 소통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어문 계열을 함께 준비해 주신다면 등급도 경쟁률도 낮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인기 높은 거 어딜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 생명공학과겠죠.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내려오는 경향도 있고요. 수준 높은 고등학교에서 각종 생명실험들이 많아 접근성이 다소 높은 학과이기도 합니다. 이 학과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 화학, 생명공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학문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학과는 이와 비슷한 생명과학과입니다. 아무래도 공학계열보다는 순수 자연학문이 경쟁률이나 등급이 비교적 약한 편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공학도보다는 순수 자연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공학과보다는 과학과를 진학하시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여기서 기계, 나노 소재 이런 공학적인 모습을 내가 드러낸다? 라고 한다면 생체공학과나 혹은 생체의공학과도 함께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고려하신다면 임상병리나 혹은 간호학과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또 화학과, 역학, 그리고 나노 소재까지 연구하신다면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렇게 유기나노공학과도 있다는 것. 이런 필요 역량도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식품에 관한 역량 이야기 빠질 수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호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의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면 고대의 보건정책이나 간호학과 정도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실 테니까요. 함께 준비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학 계열에서 인기가 높은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사실 이 학과는 경영에서도 사용되고 마케팅에서도 사용되고 회계에서도 사용되고 심지어 미술을 그릴 때도 요즘 누가 펜으로 연필로 그려요. 다 컴퓨터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학과는 뭐 어떤 것들을 함께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막연하게 이제는 컴퓨터에 대해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과를 활용하여 다른 학문을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학문과의 학문의 연결, 과목과 과목을 연결시키는 걸 한양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좋아하고 있지요, 이미. 자, 또한 최근 해킹 문제에 따른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드론 해킹 이런 보안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하겠지요. 그래서 보안에 관한 역량을 심화시킨다면 정보 보안학과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습득해야 됩니다. C 언어를 함께 준비한다면 소프트웨어 학과도 준비를 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본인이 경영학,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 정보 시스템 학과나 경영정보학과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AI 학과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많은 학과들이 최근 신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만드는 학과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겠고 인문, 사회, 예체능, 공학, 의학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전부 필요한 역량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공학과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어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전기전자에 관한 부분들도 어필해 주시거나 전기전자로 이번 학과를 준비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올해 입시를 치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미 완성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희박한 확률에 도전하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학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학과를 가야만 하고 이 학과에 비해 성적이 활동이 우수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이번 2학년 친구들에게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3학년 활동보다는 2학년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다져져야 됩니다. 기반도 없이 갑자기 뜬금포로 3학년 때 전공이 바뀌었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 타당성 혹은 전공의 동기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급별로 강하게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등급은 누구나 다 1등급 받아오죠. 1등급이라면 1등급은 수능 최저.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네 못 맞추네에 따라서 서울대를 갈래 한양대를 갈래가 나눠집니다. 또한 의대를 갈래 혹은 다른 학교를 갈래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2, 3등급은 생활기록부 관리를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4, 5등급은 그럼 뭘 하냐고요? 생활기록부 관리보다 내가 지금 2등급, 3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등급부터 맞추셔야 됩니다. 학업 역량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만 엄청 좋다? 라고 한다면 믿을 수 없는 생활기록부가 나오겠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학과조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더더욱 학과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수당도 없고요.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뭘 더 잘할게요? 자율동아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잘할까요? 어떻게 잘할까요? 이런 것들 본인의 장점들을 다 없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학교에서 얼마큼 열어주냐, 생활기록부를 뭐 자기가 뭐 쓸 수 있게 도와준다라든지, 혹은 뭐 진로에 관련된 걸 써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학교들은 좋은 학교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학과 커리큘럼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슬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과가 그래서 어떤 학과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실 많은 학생들이 모른 채로 그냥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 생명공학,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면 경영학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런 선택은 본인이 1단계 합격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1단계 합격은 물론 내가 최종 합격을 도달하기 위해서 경쟁자들과 다르고 구체적이고 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인기 학과와 높은 등급의 학과를 좀 돌려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충분히 복수 전공과 부전공이 다양한 현대 대학에서는 들어가는 학과와 졸업하는 학과가 많이 상이합니다. 때문에 일단 대학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학과를 준비하시는 게 우리에게 대학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경쟁률을 꼭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3번의 시험이 남았을 거고 2달만 있으면 방학이고 3달 뒤엔 고3이에요. 정말 초고속으로 시간이 흘러갈 텐데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타인과 다르게 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3 돼가지고 현실적인 대학 라인은 여기야. 이거 듣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 피나는 노력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학이 현실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계획 짜서 그럼 내가 몇 등급이니까 어느 정도 대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전형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짜 보시고 내가 생명공학을 준비하고 있네. 근데 생명공학이 너무 세네. 그럼 내가 생기부에서 어디로 파생될 수 있을까? 또 어떤 학과를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짜 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약속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빅토리입실의 미우승 대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1대1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 답변 어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